자, 이번 강좌에서는 하나의 함수가 x축과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영역, 그 넓이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상황을 좀 봅시다. 자, y fx라는 함수가 있고, 그리고 x축, 그리고 x a, x b라고 하는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넓이는 이렇게 계산을 해요. 넓이 s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치 fx dx로 계산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많이 활용할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한 정확하게 이해가 필요하고 또 공식이에요. 많이 활용을 할 거니까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상황이 지금 어떤가 한번 좀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자, y fx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때 a부터 b까지 x축이 이렇게 있는데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이렇게 할게요. 일단 a부터 b 사이에 적당한 지점 하나 잡아가지고서 우리 t라 그럴게요. t. 그래서 a부터 t까지의 이 넓이를 우리 st라고 하겠습니다. st, 이 넓이입니다. 그리고 t로부터 h만큼 이렇게 와가지고서 h만큼 와서 이 위치를 t 플러스 h라고 할게요. 그러면 a부터 t 플러스 h는 h까지의 넓이는 어떻게 표시를 해줘야 될까? t까지 넓이를 st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a부터 t 플러스 h까지의 이 넓이는 st 플러스 h라고 표기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을 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잡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 h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길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h는 양수일 때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이 부분 넓이 우리 st에서 요만큼 늘어난 거니까 델타 s라고 표기할까요? 상징적으로 델타 s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s는 st 플러스 h에서 st를 뺀 것과 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지금 t 플러스 h인데 요거를 뺀 게 바로 이 부분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도형의 형태를 지금 바라다 보면 도형이 지금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이렇게 이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도형이 그때 t부터 t 플러스 h까지의 함수값들 중에 제일 큰 게 여기예요. 이거 m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제일 작은 게 여기쯤 되네요. 우리 여기를 small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위치, 이렇게를 높이로 하고 있는 이런 직사각형. 요 길이는 현재 h가 되겠네. 자, h. 요 높이가 m인 이거보다는 넓이가 더 작습니다. 그렇죠? 이때 요거의 넓이가 mh가 되겠네. 넓이가. 그러면 가장 작은 높이 m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읽어 나간다라고 하면 요만한 크기의 직사각형을 또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밑변의 길이가 h인 그리고 높이가 small m인 이런 도형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보다는 넓이가 더 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넓이가 mh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읽어 나간 얘를 수식에 지금 적용을 하면 얘는 mh보다는 작고 small mh보다는 크다. 이렇게 읽어나갈 수가 있어요. 됐죠? 자, 이때 전체에서 h가 지금 양수라고 하고서 얘기를 출발시켰으니까 h로다가 전변을 나눠주게 되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네. 자, h분의 st 플러스 h 마이너스 st 그리고 이쪽은 h로 나눴으니까 m 그리고 이쪽은 m만 남겠죠. m 이렇게 남겠네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지금 관계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그들 사이의 관계가.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극한의 개념을 도입을 할게요. 만일에 여기에서 요 h의 길이가 점점 짧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길이 점점 짧아진다고. 즉,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여기도 h가 0으로 간다면, 같은 방식으로 여기에서도 h가 0으로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한번 좀 보세요. 보면은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얘는 간단하게 s 프라임 t가 되어지게 되는 거고, 요거 한번 보세요. 얘는 지금 뭘까? 현재 지금 이 위치에서 이렇게 t가 0으로 접근을 해주게 되면 바로 t에서의 함수값에 근접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ft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같은 방식이죠. 얘도 쭉 접근해 버리니까 얘도 ft가 되어져 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얘가 바로 ft 이렇게 되어지겠네. 그렇죠? 이렇게 되어져 버리게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 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적분의 개념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부정적분 형태로 읽으면 f의 부정적분이 라지 st다. 맞습니까?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f에 대한 부정적분이 바로 s가 되어진다. 근데 그게 st예요. 그게. 현재 지금 이들의 관계는, 요것의 관계는, 넓이는 a부터 t까지의 넓이는 하고 지금 얘기가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a부터 t까지와 연관이 되어지게 되는 거고, 그때 함수 f에 대한 적분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됐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얘를 적분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게 SA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걔는 A 때 함수 값이니까 그건 0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볼 거 없죠. 이렇게 되어져 버리네. 그죠? 그러니까 fx의 a부터 t까지의 적분 수치가 st다. 됐나요? 자, 지금 정적분하고 미분 그리고 넓이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모색을 한 겁니다. 자, 이때 만일에 t 대신에 b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t 대신에 b가 들어가게 되면 a부터 b까지 fx의 dx. 좌변은 거의 별반 문제될 게 없네. 그런데 우변을 바라다 보니까 여기는 SB예요. SB가 뭔가 보세요. 자, T일 때 ST라 그랬어요. 그럼 B면 SB가 되어지는 거지. 그게 뭐야? 전체 넓이 S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서 넓이를 유도를 하다가 보니까 서로 막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한 듯 보이는데 여러분들 꼼꼼하게 체크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함수가 x축 위에 그려지는 경우에 대한 얘기였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첫째 fx가 0 이상일 때예요. 어디에서? 구간 AB에서, 닫힌 구간 AB에서 이렇게 될 때. 자, 또 하나 빠진 거 있죠? 지금 현재 h가 양이 되어질 때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h가 음이 되어지면 어때? 음이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극한값인데 ft로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h의 값이 음이 되어져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0일 때는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몇 가지 더 정리할 게 남았네요. 만일에 fx가 0보다 작거나 0이면 어떻게 할 거냐? 구간 AB에서 이것도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네. 우리가 조금 전에 x축 위에서 그림이 그려질 때는 그대로 적분하면 넓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일에 함수 f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y fx가. x축 밑에서 a부터 b까지 이렇게 그려졌을 때 내가 이 넓이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얘를 x축 위로 대칭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켜줘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어지겠죠. y fx가 만들어지게 돼요. 됐습니까?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서 음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x축 밑에 있던 게 위로 올라온 거니까 양의 값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양인 함수 fx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얘를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의 넓이 s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 dx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좀 불편하잖아. 그렇죠? 밑에 있는 게 위로 꺾어져 올라왔다. 함수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시합니까? fx의 절대치로 표기를 하죠. 그래서 a부터 b까지 dx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렇죠? 양일 때에는 어쨌든 절대치 붙이나 안 붙이나 똑같은 거고 음일 때에는 절대치를 붙여서 위로 끌어올려주자. 그러니까 같이 한테 묶어서 생각할 수 있겠다. 됐죠? 자, 그럼 세 번째. 그럼 이번에는 이런 그림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계산하고 싶어요. y fx에 대해서. 근데 C라는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양이고 오른쪽에서는 음입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어쨌든 양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넓이를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만 주의해서 이렇게 위로 끌어올려 버리면 되겠네.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y fx고 함수가 C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y fx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구분을 해주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넓이 S는 인테그랄 A부터 C까지는 fx를 그대로 적분을 해주고 플러스 C부터 B까지에서는 마이너스 fx를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이거 한 대 묶을 수 있죠. 어찌됐건 우리가 이렇게 바꿔줬다라는 얘기는 양의 값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건 원래 양이었었고 양의 값으로 바꿔주는 형태니까 자, 양의 값으로 바꾸어주는 일반적인 표시 방법 절대치 fx. 그래서 a부터 b까지 dx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앞으로 넓이를 계산할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함수 fx가 x축 그리고 y축에 평행한 a, b라고 하는 직선에서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계산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림이 x축 위에 있건 아래에 있건 위아래에 있건 상관없이 우리는 몽땅 다 x축 위로 올려주는 작업을 먼저 한 후 제한된 구간에서의 적분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반드시 넓이를 계산할 때는 절대치 값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자, 전체적으로 내용이 정적분으로부터 얘기가 출발이 되어지다 보니까 정적분하고 얘기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자, 정적분은 그 결과의 값이 그리고 넓이는 그 결과의 값이 부호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정적분을 계산한다고 치면 정적분은 음수가 나와요. 여기서 지금 음수 나와버리죠. 그죠? 여기는 양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적분은 양이 나올 수도 있고 음이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반면에 넓이는 항상 x축 위에서의 값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항상 양 아니면 0으로 나온다. 이 사실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하다가 보면.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것들 한꺼번에 뭉뚱그릴 수 있는 간단한 예문 하나 보고 강의 끝내도록 합시다. 자, y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 함수에 x축 그리고 x 1, x 3. 자, 이것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한번 좀 구해보고 싶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은 함수 fx가 x축 위에서 그려질 때 얘기가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넓이를 계산을 할 때 그래프를 못 그리면 넓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까요? 운이 좋아서 계산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오히려 미분보다 그림이 더 중요한 게 적분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뭐 간단한 2차식이니까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나요? 얘를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텐데 얘가 x축과 마이너스 1과 2에서 만나요. 그런데 우리가 적분해야 될 범위를 보니까 적분해야 될 범위는 x 1부터 3까지입니다. 3까지.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문제될 게 없죠. 그쵸? 왜? x축 위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있으니까. 넓이를 계산할 때는 항상 그림을 위로 올려주라고 그랬으니까 1부터 2까지 이 구간에서는 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위로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쵸? 그렇게 되면
1부터 2까지에서는 얘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y equal to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 얘가 적용이 되어지게 되는 거고 2부터 3 사이에서는 y equal to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넓이 S는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dx 하고 플러스 2부터 3 사이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적분을 해주면 되겠다. 뭐 간단한 정적분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해주면 되겠죠. 자,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넓이를 계산할 때는 절대적으로 x축 밑에 그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위로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적분을 할 때는 이렇게 절대치 fx에 대한 적분을 해줘야만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정적분과 넓이에 부호 차이가 생기게 된다. 크기의 값도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